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요, 7억 5천만 원의 누계로 연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로 4억 6천을 뗀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연금으로 누계로 7억 5천 내외 주면서요, 이자로 무려 그보다 10억 원이 더 많은 14억 6천만 원을 뗀다면 여러분 가입하지 않겠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솔루션을 찾겠다고 해서 최선의 선택은 찾지 못할 망정 어떻습니까?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보험 및 금융, 그다음에 은퇴 준비 이런 거, 투자 여기와 관련돼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선과 차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최악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설상가상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다. 미국의 속담도 이런 말이 있죠.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라이팬에다가 생새우를 굽고 있는데요. 새우가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는데 바깥으로 뛰쳐나간 게 아니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액이 5억 원이라고 할게요. 농지연금 평가할 때는요, 공시가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공시가는 100% 잡아주지만 감정평가는 90%만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감정평가 금액은 5억 5,556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평가액 5억 원 가지고서 농지연금 가입했다. 그러면 60세부터 평생 정액 종신형으로 받을 때요. 173만 4,320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요. 그 주택연금 대비해서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5억 원짜리로 가입한다면요. 100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9억 원짜리 겨우 내야지 170만 원대를 받는데 그렇다면 농지연금 5억 원하고 주택연금 9억 원하고 똑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금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연금을 95세까지 36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도 90.7세를 여성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3, 4년 더 못 살겠습니까? 당연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36년 동안 7억 4,92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최초 농지 가격 5억 5,556만 원 대비해서 무려 135%를 수령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도 연금이 아닙니다. 농지를 담보로 맡겨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아야 되겠죠. 따라서 95세 시점에 두 분 다 돌아가신다면 물어야 되는 이자액은요. 그 이자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농지연금 이자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금리 2%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 2.54%중 선택하면 됩니다. 2.54%는 2024년도 10월달 기준이 되겠고요. 요 근래에는요. 근자에는 3% 넘은 적도 있었고요. 물론 몇 년 전, 팬데믹 전에는요. 0.56%밖에 안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험 부담률은 보험 성격으로 0.5%를 가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정금리를 선택한다면 2.5% 확정금리고요. 금리가 올라도 무조건 2.5%밖에 물지 않죠. 또는 현재로 변동금리를 선택한다면 6개월 단위 변동이 되겠습니다. 3.04%를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금리 선택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2.5%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확정금리 2.5% 월복리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5% 썼을 때 과연 36년 동안 연금은 받았지만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세까지 내야 되는 이자 한 푼도 내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 월복리 이자액은요. 4억 6,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억 5천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았는데요. 이자로 4억 6천 낸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95세가 아니라 100세, 120세 산다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정상적인 보통의 삶이라면 95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즘 그 노인분들이요. 그랬을 때는 2.5% 확정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월복리라 할지라도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은 주택연금 가입해서 수령했을 때는요. 5억 원 가지고는 98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9억 원일 때 60세부터 정액종신형으로 178만 1천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농지연금 대비해서 엄청난 출혈이 아닐 수 없겠죠.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36년 동안 95세까지 받는다면 7억 6,940만 원을 받는데 최초 주택가격 9억 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농지연금은 135% 받는데 이것은 85%, 100%도 안 되니까 주택연금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도 주택연금이 아니죠.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이자 평생 물지 않았거든요. 돌아가실 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물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요. 가급적 어떻습니까?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왼쪽 주머니 있는 것이 오른쪽 주머니 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다는 개념은요. 그 주택 원리금이 주택 가격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채무를 물지는 않습니다만은요. 남았을 때 좀 더 남겨주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런데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자 폭탄 때문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현재 6개월 코피스 금리가요. 3.4%가 되겠습니다. 가상금리 0.85% 더하고요. 연보증이율 왜 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75% 완전히 폭탄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5% 월복리 이자를 쓰는데요. 이거 몇 년 전에요. 6%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복리 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자입니다. 그런데 1%다. 이랬을 땐 무섭지 않습니다. 2%다.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2.5%다. 좀 위험하기 시작합니다. 3%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4%, 5%, 6% 되면요. 이거는 위험의 강도가 지진과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강도가 4일 때는 그저 그런데요. 5일 때, 6일 때, 7일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8일 때는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따따따블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복리도 5%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확정금리 2.5% 대비해서 따따따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어야 되는 이자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복리 이자액으로요. 똑같이 받았는데 비슷하게 받았죠. 14억 6,075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약 7억 7, 8천 받고서 그리고 이자로 14억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이 농지연금 대비해서 약 10억 원가량의 이자를 더 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5세가 아니라 100세, 120세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갭은 훨씬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120세까지 장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장수 축복일까요? 아니면 장수 재앙일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44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멤버십한테만 오픈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산관리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세까지 장수한다면요. 농지연금은 12억 6,953만 원의 연금 누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야 되는 월복리 이자액은요. 17억 1,728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5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택연금을 보게 되면요. 재앙 정도가 아니라 지옥길을 걷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세까지 13억 37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확정된 금액이라서 이 금액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내야 되는 이자액은요. 현재 5.0% 월복리로 봤을 때 무려 놀라지 마세요. 75억 2,066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주택연금이 농지연금보다 무려 58억 339만 원의 이자를 더 내는 것이죠. 받은 것은 동일한데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5% 월복리 이자 폭탄이 선사하는 최악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택연금 가입은 최악이 되는 것이고요. 농지연금 가입은 주택연금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수한다면 차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를 반영한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농지연금은 그 주택연금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면 1.66배 이상을 더 받거든요. 많이 받죠. 누계액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하고 주택연금 다 동일하게 픽스된 고정된 연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60세에 200만 원 받으면요. 120세, 200살을 살아도 200만 원 받죠. 그것이 물가 상승률로 할인한다면 엄청나게 적지 않겠습니까? 120세 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물가 상승률 3.6% 적용 시에요. 놀랍게도 농지연금은요, 170만 원대가 아니죠.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노후 생활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20만 원이라면요. 정말로 어떻습니까? 경조사 두 번 가면은요, 점심 부부가 밥 먹고 오는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걸어와야 됩니다. 차비가 없어서요. 자, 그런데 물가가 7%로 뛴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정말로 재앙이 되겠죠. 충격적으로 매월 173만 원 받는 게 아니고요. 2만 7천 원 내외를 받습니다. 자, 농지연금 통해서 한 달 동안 부부가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을 가입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물론 어떻습니까? 농지연금을 통해서 노후 생활비 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면 농지연금은 그래도 주택연금보다는 가입할 어느 정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주택연금은 말도 안 되고 농지연금도 어떻습니까?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통해서 반드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반면 교사로 좀 삼으시고요. 자녀 만 18세 이상 고3 자녀한테 이것을 주지시킨다면요. 적어도 내 대에는 몰라도 우리 자녀 때에서는요. 절대로 노후 준비에 대해서 허망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탄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